지금 이 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2026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4년간 흘린 땀방울을 보여주는 무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상하게도 이번 올림픽 뭔가 이전과 다릅니다. 거리에 올림픽 현수막도 없고 TV를 켜도 올림픽 특집이 안 보이고 심지어 SNS에서도 올림픽 관련 영상이 거의 안 뜹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 한 줄짜리 글이었는데 무려 좋아요가 7,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냐? 오늘 지금 이슈에서는 이 한 줄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는 다 어디 갔고 3,300억을 쏟아부은 JTBC는 왜 시청률 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올림픽 시청권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단 한 경기도 중계하지 않는 올림픽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느끼시려면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가 올림픽을 중계하지 않은 마지막 사례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무려 46년 전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미국 등과 함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중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나라가 참여 자체를 안 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뛰고 있고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지상파 TV에서만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사태의 시작점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6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와 JTBC 사이에 조용히 하나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모든 동계 및 하계 올림픽의 한국 내 독점 중계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4번의 올림픽에 대한 권리를 한꺼번에 싹쓸이한 거죠. 여기에 더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JTBC가 이 모든 계약에 쏟아부은 돈을 약 7,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중계권만 해도 약 3,300억 원, 하나로 3,3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방송사가 단독으로 쓴 겁니다. 사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JTBC에서 올림픽 보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JTBC가 독점 계약을 맺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올림픽 중계는 코리아풀이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코리아풀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KBS, MBC, SBS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중계권을 사는 공동구매 시스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료가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방송사 한 곳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개 방송사가 비용을 나누고 화면도 나눠서 최대한 많은 국민이 어디서든 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 구조였던 거죠. 실제로 이 덕분에 우리 국민은 지난 수십 년간 집에 케이블이 없어도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지상파 TV만 있으면 올림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JTBC는 이 코리아풀을 무시하고 IOC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지상파 3사가 공동 입찰을 제안했지만 JTBC는 거절하고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중계권을 따낸 겁니다. 지상파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JTBC는 3,300억이라는 거금을 혼자 다 감당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지상파 3사에게 중계권을 다시 팔려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즉, 비싸게 독점으로 사놓고 지상파에 비싸게 되팔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상파 3사가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JTBC가 요구하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였고, 둘째,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묶어서 파는 방식, 즉 끼워 팔기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올림픽만 사고 싶은데 월드컵도 같이 사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논리였죠.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JTB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 3사가 담합했다며 제소했고, 지상파 3사는 법원에 JTBC의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상파 3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주체는 국민이지 방송사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JTBC는 네이버에만 온라인 중계권을 판매하는 데 성공하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46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없는 올림픽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치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JTBC 기준 1.8%였습니다. 1.8%. 이게 얼마나 낮은 건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4년 전인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KBS1 기준 9.9%였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2024 파리올림픽 당시 지상파 3사의 개막식 시청률 평균이 약 3% 정도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겁니다. 종목별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링 경기는 1.5%, 피겨 경기는 1.7%, 1%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주요 프로그램을 전부 결방시키고 파격적인 편성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SNS 반응은 더 심각합니다. 올림픽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올림픽 하는 줄도 몰랐다. 이번 올림픽 화제성 레전드 심각하다. 이런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손님한테 들었다는 사장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TV를 안 보니까 올림픽인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국가적 스포츠 축제가 국민 대다수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 올림픽에는 뭔가 달랐냐고요? 네, 달랐습니다. KBS, MBC, SBS 3개 지상파가 동시에 올림픽을 편성하면 자연스럽게 TV 어디를 틀어도 올림픽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도 올림픽, 예능도 올림픽, 드라마 결방하면서 올림픽, 하이라이트도 올림픽. 이 막강한 홍보 효과가 전 국민에게 올림픽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JTBC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방송사들은 올림픽 경기 화면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JTBC가 타 방송사의 보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기 화면은 하루 고작 4분입니다. 4분으로 올림픽 뉴스를 제대로 다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 KBS, MBC, SBS 뉴스에서 올림픽을 다루더라도 선수 얼굴이나 인터뷰 정도만 나오고 경기 장면은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서도 올림픽 영상이 안 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올림픽만 열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경기 하이라이트, 짧은 클립, 감동적인 장면들이 피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때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유튜브에서 수천만 뷰가 터졌고 전 국민이 봤습니다. 2021 도쿄 올림픽 때 유도, 사격 영상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엔 그런 영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JTBC가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나 타 매체가 경기 장면을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퍼져야 할 올림픽 영상들이 인위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실제로 시청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 올림픽 영상 진짜 귀신같이 자른다. 경기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십니까?
JTBC는 3,300억을 투자해서 올림픽 중계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적인 보호막이 오히려 올림픽 자체의 화제성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볼 수도 없고 퍼뜨릴 수도 없으니 아무도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독점 중계권을 따갔으면 본인들 채널에라도 콘텐츠를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 홍보도 운영도 미숙하다. 돈을 쓰는 건 좋은데 그 돈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선수들입니다. 4년 동안 땀 흘려 올림픽 무대에 선 선수들이 중계권 갈등의 피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올림픽은 특히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국민적인 응원을 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4년에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인데 이번에는 중계 채널의 단일화와 화제성 실종으로 선수들의 활약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소식도, 피겨 유승은 선수의 감동적인 스토리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쳤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방송사 돈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선수를 이어주는 공공적 기능이 무너진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상파만 시청할 수 있는 일부 가구는 올림픽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구조적으로 접근이 막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청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 관심도가 높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누구나 차별 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높아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케이블이나 IPTV 가입자는 JTBC를 볼 수 있으니까 보편적 시청권을 지킨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단 한 명이라도 올림픽을 못 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보편적인 시청을 보장한 것이냐는 거죠.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법으로 올림픽은 반드시 무료 지상파에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동계올림픽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심각합니다. JTBC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만이 아니라 앞으로 2032년까지 열리는 4번의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6년 6월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2030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독점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8년이 남은 겁니다. 그 말은 이번 올림픽에서 벌어진 일들, 즉 지상파 배제, 시청률 저조, 화제성 실종, 선수들의 활약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보다 훨씬 더 뜨거운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 거리 응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국민적 열기가 중계권 독점 때문에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담한 결과를 교훈 삼아 월드컵에서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파와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거나 최소한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로를 더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JTBC도 월드컵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3,300억을 쓰고 시청률 1%라는 결과는 어떤 관점에서 봐도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올림픽은 누구의 것인가? 3,300억을 투자한 방송사의 것인가? 아니면 4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것인가? 돈을 쓴 사람이 독점적 권리를 갖는 건 자본주의 논리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올림픽과 월드컵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응원하고 감동받아야 할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계속될 논쟁입니다. 지금 이슈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풀어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